대학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린 이른바 저작 끼워넣기 의심 사례가 전주 교대에서도 나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롯데가 전주시에게 협약 해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전주시가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2,000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고 토양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한국GM과 군산공장 인수협약을 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오늘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학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린 이른바 저작 끼워넣기 의심 사례가 전북대에 이어서 전주 교대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학이 자체 조사를 벌여 연구 부정은 없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교육부는 앞서 JTB 취재로 드러난 전북대 사례처럼 조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조사 딱지를 붙여 보고서를 대학에 돌려보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전주교대 A 교수. 이런 사실은 지난해 정부 1차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 교수가 자진 신고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교수가 안 냈습니다. 2차에서 걸러졌던 거예요. 학교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시스템 통해서요. 거기서 걸러진 겁니다. 결국 대학의 자체 조사로 A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확인됐는데 전주교대는 자녀 입시를 위한 저자 끼워넣기 등의 연구 부정 사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했고 공동 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주교대 조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부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부실한 검토 결과 보고서라고 판단해서. 자문단의 추가 검토를 거친 교육부는 전주교대의 보고서를 돌려보내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전북대와 함께 지역 내 두 국립대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게 밝혀지면서 제19 감사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는 7년 전 맺은 협약 때문에 롯데와 종합경기장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롯데가 전주시에게 협약 해지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17일 롯데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김 시장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어서 결국 롯데를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완전히 전주 스스로 다 그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만 그게 현재는 법적으로 전주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으로서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롯데가 지난해 6월 전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만약 전주시가 롯데와 계약을 해지하면 혹시 다른 대기업에 판매시설 입점을 허용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전주시는 롯데가 아닌 동종업계의 판매시설 입점을 허용할 뜻이 없다고 회신합니다. 지난해 7월 롯데는 협약 해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해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협약 해지 조건은 롯데백화점 옥상 헬기장 해제와 백화점 앞 광장 활용 허가, 그리고 천변 주차장 조성과 전주시 공무원의 포인트 제휴 협약입니다. 롯데는 또 종합경기장 개발 초기 투자에 13억 원이 들어갔다는 입장도 밝힙니다. 관련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롯데가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셈인데 정작 전주시는 이런 제안을 거부합니다. 전주시는 백화점 옥상 헬기장은 피난의 유용에 필요하고 천변 주차장 조성은 환경단체 반대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 롯데와 공무원 포인트 제휴 협약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대합니다. 정의당 서윤근 시의원은 롯데의 제안을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전주시가 롯데의 요구를 거부한 뒤 왜 다시 롯데와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가지의 사소한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수준의 이 민원을 그냥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길고도 길었던 이 과정들을 그냥 쉽게 깨버린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롯데와 협약 해지가 불가능했던 게 아니라 전주시가 스스로 기회를 내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기회를 전주시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숨기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 롯데와 계약 해지가 힘들었다는 지난달 전주시 발표와 달리 전주시가 사실상 롯데를 종합경기장 개발 파트너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해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폐기물이 공장 안에 2,000톤가량 불법 매립돼 있고 토양에서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입니다. 굴삭기로 마당을 파헤치자 폐기물이 포함된 실커먼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근 건물에서는 비밀 폐수 처리장으로 의심되는 시설까지 확인됐습니다. 익산시가 비료 공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군산대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 용역팀은 공장과 주변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 불법 매립이 1,400세제곱미터 약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렌치 조사에서 나왔던 것이 한 1,100루베 정도가 되고 식당에서는 한 200루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트렌치 조사를 해서 나온 폐기물이 1,400루베 정도가 폐수에 오염된 10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불안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방향조 화합물 16개 항목과 담배에서 나오는 TSNA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또 비소와 납, 니켈 등 유해 중금속도 나왔습니다. 기준치 미만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농도를 보이다 보니 환경 오염을 야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비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농도가 관측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ppm 100만 문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공장 안 폐기물 매립 조사에서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만큼 곧 나올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군산과 익산을 정읍, 고창 등 3곳을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새로운 위원장 선임에 나섭니다. 군산은 현역인 김관영 의원에 대한 본선 경쟁력이 뒤처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고 익산을은 청와대에서 나온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복귀를 염두에 둔 조치며 정읍, 고창은 이수혁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 이들 지역의 당분간 직무대행 위원장을 선임할지 아니면 곧바로 새로운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돼 향후 정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바른정당계인 오 의원이 승리함에 따라 당의 무게중심이 손학규, 김관영 체제에서 안철수, 유승민계로 옮겨가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이 반발하면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공언한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의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GM과 군산공장 인수 협약을 한 MS그룹 컨소시엄이 오늘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MS오토텍 등으로 구성된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GM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한국GM과 인수 협약을 한 뒤 한 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컨소시엄은 배타적 협상권을 갖고 군산공장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컨소시엄은
다음 달 28일에 군산공장 인수를 위한 잔금 1,000억 원을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한 뒤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발전과 전망이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을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이것을 보고 그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장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군산공장 매각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측면 지원하고 조기 재가동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기업이 우리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 실업자나 협력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군산공장에서 국내외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그리고 2025년부터 연간 15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장수군이 유치에 나선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가 내일 발표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오전에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장수군과 천안시, 상주시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지난 13일에 우선협상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를 미뤘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늘고 실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취업자 수는 93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59.6%로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2만 9천 명으로 2,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3%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제38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시골 작은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창조의 힘을 불어넣는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읍시 사내면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들어서자 색다른 수업 광경이 펼쳐집니다. 책상에는 골판지로 만든 어설픈 로봇이 놓여 있고 아이들은 로봇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코딩 작업이 한창입니다. 로봇은 동화책에 나온 등장인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수업은 교과서대로 짜맞힌 대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가면서 이제 재밌어지고 실력도 늘고. 로봇 수업이 끝나면 전 세계 청소년들과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 질병과 환경 등 세계적 사회 문제를 자신의 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공유합니다. 이 같은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미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사의 뜻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미래 혁신 교육자상을 받은 조영상 선생님은 로봇과 코딩 교육을 통해 시골 아이들에게 상상과 창조의 힘을 심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책 안에서 어떤 등장인물들의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코딩이나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렇게 꾸며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열악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 조영상 선생님의 교실에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과 변화를 만들겠다는 교사 간의 믿음으로 미래 교육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과 교육공무원 358명이 정부와 교육감 표창을 받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근정포장 1명과 대통령과 장관 표창 118명, 교육감 표창 239명 등 358명의 교직원이 스승의 날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은 교과와 생활지도, 진로 직업지도, 교육혁신 지원 등의 부문에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2019 전국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이 JTB 전주방송을 방문했습니다. 413대 1의 경쟁을 뚫고 춘향 진에 선발된 황보름별 양과 정해 박인영 양, 숙 오유한나 양은 JTB 전주방송 김태곤 사장을 예방하고 앞으로 남원과 춘향제를 전국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춘향 선발대회 수상자들은 남원시 홍보대사로 국내외 관광축제와 박람회에 참여하고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장병 희망열차가 오늘 전주역에 도착해 중소기업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전 희망열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출발한 청년 장병 120여 명은 전주의 중소벤처기업인 디나텍과 올릭스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청년 장병 희망열차는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5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별을 통보한 42살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71살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김제시 신풍동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500여 그루를 재배해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꽃이 예뻐 키웠을 뿐 마약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한때 동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7도 등 12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예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